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각 나라의 미국의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서한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이 기존에 통보받은 관세는 24%. 이를 낮추기 위해 일본은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は初めてお目にかかりました。テレビで見る人をこうやって間近に見ることの感動というのはまた格別なものがございます。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황금으로 투구를 만들어 선물하는가 하면 장관급 관세 협상도 무려 7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통보된 관세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なめられてたまるか。私たちは言うべきことはたとえ同盟国であっても正々堂々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守るべきものは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멕시코에는 취임하자마자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because they're allowing vast numbers of people to come in and fentanyl to come in. 멕시코는 국경 수비대를 배치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밀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노력의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Pues hay un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하지만 돌아온 건 5% 인상된 상호관세. 멕시코 정부의 노력도 소용없었습니다. Lo está permitiendo el gobierno, puesto que está rindiéndole tributos por tenerlo contento, pero esto no es lo correcto.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됐지만 그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관세 50%를 통보받은 브라질입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소식에 브라질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브라질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트럼프 인형의 화형식까지 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Não, é um absurdo o que o Trump está fazendo. É colaborativo e para os Estados Unidos nunca foi, né? Sempre foi tudo tirado muito à força. 미국 내 오렌지와 커피의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Mas se não tiver negociação, a lei da reciprocidade será colocada em prática. Se ele vai cobrar 50 de nós, nós vamos cobrar 50 dele. 게다가 트럼프는 브라질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야 한다며 브라질 국내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현 대통령 룰라의 최대 정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좌파 성향인 룰라와 맞붙어 재선에 실패한 뒤 그는 대선 불복 폭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비롯해 군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Bolsonaro is not a dishonest man, and they want to put him in jail. And I think that's a witch hunt, and I think it's very unfortunate. 트럼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SNS에서는 둘을 연인 관계에 빗대기도 합니다. Pra rever o meu crush, o Trump I love you, o Trump I love you. 브라질 내에선 반 트럼프 여론이 고조되고 룰라 대통령도 강경 발언을 이어갑니다. Presidente da República não é gringo que vai dar ordem a esse presidente da República. Não é. 트럼프의 압박 속에 룰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관세를 비판하며 회원국의 연대를 강조했던 룰라.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전부터 반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또 다른 나라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겁니다. 미국의 오랜 우방국조차 겨냥하는 트럼프의 관세. 그 관세와 각국의 대응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일본이나 멕시코,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에 열심히 협상단도 보내고 요구에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천 교수님이 이 모든 게 무색하게 관세율을 더 올려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이 지난 11일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취재진이 관세 유예가 곧 종료되는데 세계에 해줄 조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그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방
등을 겨냥한 본인의 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요, 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중국은 지난번 미중 협상으로 이번에 부과된 상호 관세가 30%예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가 35%, 유럽연합은 30%, 그리고 멕시코도 30%입니다. 네. 오히려 중국보다 높거나 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미국을 친국으로 여긴 우방국은 참 억울할 노릇일 텐데.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브라질은 대미 무역 흑자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50%씩이나 관세율을 부과한 것인지 정말 보우소나루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네, 볼소나루 일병구하게 나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예요. 지금 볼소나루 담당 대법원 판사를 제지하는 방안이 미국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확실히 볼소나루를 우군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런 인물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들의 공통점은 극우 민족주의를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반이민, 반세계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극우 연대를 조금 형성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볼소나루와 같은 자신의 이제 우군이 세계 곳곳에 있다면은 자신이 이 마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라는 네. 얘기신 네. 거죠. 오건영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브라질 관세에는 브릭스에 대한 경고 내지는 이제 압력이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제 이런 신흥국들의 경제 협력체죠. 맞습니다. 미국하고 서방 국가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한번 무역 같은 걸 잘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미국 달러 대신에 브릭스의 공동 통화를 한번 써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미국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달러 패권을 그렇죠. 위협할까 봐.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트럼프가요. 브릭스 국가들이 자국의 공동 통화를 추진한다면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00%? 예, 최근에는요. 이제 만약에 이 브릭스의 이런 그 경제 논리를 따라가는 국가가 있다면 네.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올해가요. 브라질이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의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정상회의가 열렸죠. 브릭스 네네, 정상회의가. 맞습니다. 이때 이제 룰라 대통령이 세계는 더 이상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있어요. 그랬죠. 이에 대한 본보기로 관세 압박이 좀 가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를 견제하는 의미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사실 브릭스의 주요 축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중국 전문가 이종혁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브릭스를 견제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남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네.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중반쯤 되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 투자금을 좀 더 빼가지고 중남미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쯤 되면요. 중국의 중남미 투자액이 약 70억에서 100억 달러. 한화로는 최대 13조가 넘는 규모가 되는 거죠. 대자본이 투입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브라질에서는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네. 중남미의 항구 중에서 30개 이상이 중국 자본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남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거를 달갑게 보진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런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에게는 타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요.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트럼프가 아직까지 자신감을 갖고서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15일이죠.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 전년 대비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올랐어요. 네, 아직 이 상호 관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인데도요.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2달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게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수입하고 멕시코에서는 토마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70%가 멕시코산이에요. 품목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미국 시민들의 밥상머리 물가하고 이게 직결돼 있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일부 피자 가게에서는 이 재료값 상승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 관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또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